다중응답 문화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노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중응답 문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시트명을 광고효과 다중응답 문항 이렇게 합시다. 이것에 해당한 설문 문항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제품 광고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조회사 LG, 삼성, 대우, 아남 이렇게 반응하게 유도했고, 그 다음에 상기 TV 광고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느끼느냐, 그것의 호감 정도를 측정을 했죠.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다중응답 문항이죠. 다음 중에 귀하가 즐겨보시는 방송 프로그램 있는 대로 다 고르는 다중응답 문항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장 중요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체크하라고 했다면 코딩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다중응답 문항은 코딩하는 방법이 이분법에 의한 코딩 방법이 있죠. 이분법에 의한 코딩 방법은 0과 1로서 코딩 값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수치화를 0과 1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0과 1로 하게 되면 여기에 1번부터 8번까지 선택 항목이 있는데, 이 선택 항목의 개수 8개만큼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 C와 오락프로에 반응을 했으면 1, 반응하지 않으면 0. 그래서 1과 0으로서 표시를, 즉 코딩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중복법은 대략 미리 설문에 예를 들어서 300부다 그럼 300부를 다 검사를 해서 최대 반응을 3개까지 했다. 그럼 변수를 3개를 만들고, 최대 반응을 5개까지 했다. 5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설문지를 다 훑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략 한 5개나 6개 정도 베리어블을 만들어 놓고, 반응한 값이 1이면 1. 1번에서 8번까지 코딩 값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중복법에 의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항에 대해서 다중응답 분석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로 데이터로부터 이제 좀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분법에 의해서 코딩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방송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중복법에 의한 코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당연히 숫자로 본다면 1번부터 8번까지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숫자로 넣으면 안 되죠. 숫자로 넣으면 다시 그 레이블 텍스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문자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든 이분법으로 코딩하든 둘 중에 한 방식만 실전에서는 택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학습 목적상 이분법에 의해서 코딩도 해놨고, 그 다음에 중복법에 의해서도 코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법에 의한 코딩은 예를 들어서 0은 시청하지 않는 거고 1은 시청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문자로 해서 시청, 비시청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법에 의한 코딩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베리어블 네임이 곧 8개 선택 항목의 이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셀들에는 숫자로서 0과 1로 반응했으면, 체크를 했으면 1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0고 이런 방식으로 해두는 겁니다. 일단 전체를 다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고, 보통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변수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만족도하고 교차할 일은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저 변수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다중응답 문항과 그 다음에 다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검정 변수들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라이프 스타일 측정한 것도 여기까지. 요건 뭐 다중응답문하고 교차시킬 수 있는 변수니까, 가능성이 있는 변수니까 놔두기로 하고,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건 문자로 고칩시다. 문자로 간단하게 고쳐놓고,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전체 블록을 컨트롤 시프트 8키를 눌러서 스타죠. 에스터리스크 스타를 누르기 위해서 상단에 8키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블록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다중응답, 기술적 분석에서 다중응답 인지도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단추 누르고요. 노데이터로 탭으로 옮겨서 노데이터 블록을 미리 잡아놨으니까 데이터 연결 단추를 누릅니다. 연결이 됐으면 뭘로 해볼까요? 집단 변수를 광고에 얼마나 호감이 있느냐, 인상 광고가 어느 회사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인상 광고는 인상적이었던 광고가 어느 회사 광고였느냐, 그거죠. 그걸 측정한 거고, 다중응답표로 와서 여기서 이분법이 클릭이 돼 있으니까 이분법 코딩한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시오라 프로에서부터 외국 방송 프로 선택하는 즉시 반응수가 이렇게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반응수 응답자 대비, 응답자가 403명이거든요. 응답자 대비 반응수의 비율 퍼센트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229.55니까 평균적으로 응답자는 2번 약간 넘는 정도로 2번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응답수 대비니까 이건 100%에서 계산을 해놓은 거죠. 여기 반올림 돼서 숫자 약간의 유숫자의 차이가 있지요. 이럴 때 중복법이 누르면 안 되지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0과 1, 즉 코딩되어 있는 변수값의 종류가 나타나죠. 0과 1로.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선택 해지해서 이거 한 번 더 눌러서 다 해지가 되죠. 그럼 방송 1, 2, 3, 4, 5, 6 이렇게 선택을 하고 중복법을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서 카테고리를 저기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빈도가 응답수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 아남, LG 요거는 이제 결국 인상 광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차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중복법 다중응답에 대한 전체 정보만을 알고 싶을 때는 변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전체에 대한 반응수가 나타납니다. 전체 1365번의 반응수가 있었고, 이걸 응답자 대비 표시하면 257.5%에 차지하는 거고, 총 응답수 대비하면 이제 100분비로 계산돼서 각각 퍼센트가 돼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사 뉴스를 시청한다고 반응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포츠래죠. 그 다음에 드라마, 그런 정도, 영화 쇼 프로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고요. 어린이 프로는 굉장히 적은 거 보니까 어린이가 그 응답자 안에 많지 않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중복법에 의한 코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단 변수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오면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이제 연관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즉 다중응답 8개의 다중응답 범주와 그 다음에 인상광고의 간에 연관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나타나는 건데 카이제고 통계랑 이렇게 신뢰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두 개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5개 미만을 나타내는 퍼센트 81.3%로 카이제고 통계량의 검정력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참조만 합니다. 참조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람다를 봐야 되겠죠. 결합도도 인상 광고, 인상적인 광고가 어떤 거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시청하느냐죠. 시청하느냐가 이제 응답 변수니까 이걸 종속 변수로 봤을 때는 이렇고 만약에 시메트릭인 관계를 봤을 때는 오류 감소율이 약 22% 정도 되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반드시 검증할 필요는 없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인상 광고가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표시가 됐는데 이걸 반응수로 표시를 해보면 이게 그 트렌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전체 응답자 대비 몇 %고 응답수 대비 몇 %고 반응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의 모양은 바뀌어지지 않고 Y축의 스케일만 바뀌어지게 되죠. 범위를 감추고 싶을 때는 온오프 하면 되고요. 이쪽 여기다 맞추죠. 이렇게 딱.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예. 그 다음에 값은 온오프에서 이렇게 온오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준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LG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삼성의 광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쪽에 쭉 떠 있다는 얘기는 삼성의 광고가 전반적으로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쪽에 이렇게 부엉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기준으로 다른 경쟁사를 비교하겠다. 그렇게 되면 삼성에다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Y축의 스케일을 받고 싶으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를 얼마로 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기업을 X축에 놓고 이것들을 카테고리에다, 즉 카테고리 범례로 갖다 놓게 된다면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건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한 번만 딱 눌러줘야 되는데 칸칸. 그래서 이와 같이 바꿔줄 수가 있고, 역시 이것도 기준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도프들은 결국 이 갭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갭 어널리시스, 갭 도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도표 제목을 나름 바꾸고 싶다. 보세요. 이게 바뀌었죠?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면 디폴트 제목으로 나타나고요. Y축에 이제 반응수도 이렇게 되면 응답자 대비 %, 응답수 대비 %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내가 대충 입력을 해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CP맵으로 돌아오면 카테고리컬 포지셔닝 맵이라는 의미로 CP맵 아니면 correspondence positioning map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orrespondence positioning map 이렇게 여기다 정해놨는데 categorical positioning map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용어는 제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시메트릭은 대칭적 관계일 때의 포지셔닝 맵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다시피 asymmetric low plus는 비대칭 관계인데, 이건 다중응답 8개 카테고리 다중응답 변수군이 인상 광고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를 즐겨 시청하는지에 대한 다중응답 반응 값에 따라서 다중응답 변수군 어떤 매체를 주로 보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인상 광고가 어느 회사가 될 거냐에 영향을 준다, 차이를 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대로 만약에 된다면 바로 컬럼 플러시 돼서 인상 광고가 역시 다중응답 변수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쪽 저쪽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메트릭 관계로 보고, 대칭적 관계로 보고 시메트릭 플러스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메트릭 플러스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남, LG,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조사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게 되죠. 일단 시사 뉴스를 제조사에 관계없이 사실은 시사 뉴스를 가장 많이 청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 그 다음 등등 드라마, 영화, 쇼, 오락, 어린이 프로 이런 정도 순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레저, 드라마 이런 쪽에 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주로 광고 노출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시사 뉴스나 스포츠 레저가 LG 삼성의 인상 광고가 LG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사 뉴스나 스포츠 레저, 드라마 이런 쪽의 매체를 즐겨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것이 크게 차이가 없이 이쪽을 하는데, 유독 이제 LG 삼성을 반항한 사람은 스포츠 레저, 시사 뉴스, 아남도 역시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이쪽의 프로파일이 크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LG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쪽은 너무 멀죠. 이렇게 너무 멀어서 만약에 매체 노출을 광고를 하는데 교육, 교양, 어린이 프로 아니면 외국 방송 프로에 삼성, LG, 아남, 대우 제품의 TV 제품을 여기다 이쪽 매체의 중간중간에 광고로 흘린다라고 결정을 하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건 자동 동일하게 했을 땐 이렇게 되죠. 쭉 반듯하게 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인상 광고 제조사를 어느 회사를 선택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시사 뉴스, 스포츠 레저 그런 것들을 주로 매체를 즐겨보는 쪽으로 지금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웃풋들은 결국 또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져가 저장을, 파워포인트를 제가 비워가지고 매번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도표 복사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냥 이거 닫기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닫기를 하고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중응답 표에서 다중응답 수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이제 이 HTML로 되면 표로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확장 메타 파일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이미 그림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도형 외곽선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윈도우 메타니까 바탕에 흰색을 칠해버리면 꽉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인상 광고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 충성도 고객이다, 포기형 고객이다, 창출형, 이탈형 고객이다, 고객 집단을 세그멘테이션한 그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역시 연관성 있고 6.3%니까 뭐 카이스큐어 톡이라 믿을만 하죠. 웬만합니다. 그래서 고객 집단별로 어떤 매체를 즐겨보느냐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응답 변수가 종속 변수면은 굉장히 그 연관성이 미약하게 되죠. 시메트리를 본다면 뭐 1.8% 정도의 오류 감소율, 이건 뭐 서열 척도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명목 척도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와서 보면 지금 각 고객 집단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복용 고객은 뭐 계속 타사로 제품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층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성형 고객입니다. 현재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중성형 고객인데, 이 중성형 고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이탈이다 뭐다 이런 특별히,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뭐 당연 뭐 이쪽이죠. 이쪽 시사와 스포츠 레저를 즐겨보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을 보면 역시,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는 결국은 이것들의 관계가 없이 전체적으로 시사, 뉴스, 스포츠, 레저를 특히 선호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드라마, 영화. 아까도 순서 비슷비슷하죠. 망하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광고를 때리면 되겠네요. 예. 다중응답 분석에 대해서는 이상하기로 하죠.